작년에 제가 다사초등학교 가봤고, 원래도 여기 여 말고 또 이 동네 초등학교 또 매곡 초등학교 여기 말고 또 있는데, 하여튼 제가 왕선 초등학교 온다고 이렇게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아주 자주 뵌 분이더라고요. 우리 이경숙 교장선생님 원래 여기 발령받아 오셨던데, 작년까지 저 남구에 성명초등학교 계셨거든요. 선생님 남구 계실 때 제가 총회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성명초등학교에 뭐 여러 번 이제 가서 그 어머니들한테 부모 교육도 하고, 또 선생님이 굉장히 창의적이셔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중학교 진학할 때 되면 졸업 선물 한다고 일부러 저를 불러서 그 아이들 대상으로 그 중학교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강의도 부탁하셔서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지역이 너무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여기가 지하철 종점이에요? 또 반으로 들어가요? 와. 하고 학교 주변이 다 아파트고 막 이렇더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아끼는 후배도 이 다사 지역에 재활학과 문 열어가지고, 혹시 엄마들 예, 행복한 재활학과 알아요? 네. 이 동네 맞죠? 네. 그 친구한테 자식이 아이가 둘 있는데 그 아이들도 제가 아이를 키운 방식대로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뭐 하여튼 저는 이제 그 지금까지 오신 분들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막 홈페이지 검색해 보니까 별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보통 학교를 보면 이제 그 탑재해 놓는데 그 어떤 주제는 어떤 일을 하는 어떤 분이 와서 강의하고 뭐 이거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앞서 오신 분들 어떤 분들인가 한번 알아보려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뭐 공지사항이나 가정통신문에나 없어가지고 제가 앞에 오신 분들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 학부모 교육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절반 정도는 이제 은퇴한 교장 선생님, 또 나머지 절반은 이제 그 관련 분야 전공을 하시고 뭐 심리학, 상담학, 교육학 등등 그 학위를 가지신 이런 분들이 이제 학부모 교육을 하러 오시거든요.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요. 아이를 엄마들처럼 직접 키운 경험 밖에 없어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 4살 때 제가 우리 와이프가 키우는 거 보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좀 비키락하고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가 25살이 됐어요. 우리 애 4살 무렵에 이제 그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어린이 전문서점 호세호치라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이제 매주 한 번씩 손을 잡고 가서 좋은 어린이 책을 구입해서 읽히고 이런 작업을 한 10년 했죠. 하다 보니까 그 책방에서 저를 보고 이제 책방에 오시는 엄마들 대상으로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 그래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때부터 매주 한 번씩 나가서 부모교육 강의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매주 금요일 11시. 사실은 오늘도 가야 되는데 다른 학교들은 전부 제가 이 사정을 이야기하면 학교 강의를 다른 요일로 바꿔주거든요. 근데 이 학교는 안 바꾸더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오늘 제가 우리 형을 그 어린이 선생님 특강 보내놓고 그렇게 왔어요. 학기마다 주제를 달리해서 이제 한 학기는 뭐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공부법, 한 학기는 잠수내용 공부법, 이런 식으로 이제 학기마다 주제를 달리해서 보통 한 학기 하면 1학기는 길어서 18주, 19주 하고요. 방학 때 빼고 2학기는 15주 정도 이렇게 늘 어머니한테 강의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알려져서 이제 교육청에서 저도 강사 인력풀에 들어가라고 연수를 받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어머니들 이제 학교에 이렇게 찾아와서 뵙고 있습니다. 영어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드려야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그 어머니께 소개할 수 있는 경험은 유일하게 그 우리 아이 초3 때 잠수내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포털 사이트가 생겼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이런 뭐 엄마표 영어를 제가 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능 때 만점 무사히 받고, 엄마는 꼬깃한 무하더라. 영어에서 수능 만점 받는 건 일도 아니에요. 제 시킨 대로만 하면. 왜냐면 영어는 수능에서 아주 쉽게 내요. 쉬운 수능이 교육부 이거 출제 지침이거든요. 쉬운 수능, 영어에 있어서는. 왜냐면 사교육부가 제일 많이 드는 과목이 영어인데, 영어를 어렵게 내면 돈 많은 사람도 유리하죠. 그래가지고 뭐 해외 갔다 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선거 때 집권 여당이 득표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심해지면 민중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영어는 쉽게 못 내요. 그러니까 수능 영어 만점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수학도 만점 맞았거든요. 그 여기서 딱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대학을 변별하는 건 수학이거든요. 수학. 어느 대학을 가느냐 수학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수학공부법을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그 저학년 주제 중에 자기도 학습자로 키우려면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걸로 저를 부르시면 이제 자기도 학습량이 굉장히 많으니까 뭐 책 읽기를 할 수도 있고 수학으로 할 수도 있죠. 어제 칠성초등학교에 가서는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수학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막 갑자기 막 20명이나 새로 가게 됐어요.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부서 나중에 검색하시면 오늘 영어 말고 이제 다른 부분이 필요하시면 그 제 지난 5년 동안의 모든 강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뭐 보는데 조건 없어요. 치사하게 뭐 등업 뭐 게시글 몇 개 남기고 가이드는 사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저는 회원가입도 안 하고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정책이 회원가입을 해야 되도록 돼 있어요. 그 잠순에서 이제 엄마표 영어를 제가 배워가지고 그대로 했죠. 사실은 제가 잠순의 영어의 원조예요, 원조. 대구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구뿐만 아니라 뭐 너무 유명해졌어요, 옛날에는. 우리 현역 때, 고등학교 때는 잠순에서 연말마다 잠순의 회원들이 가장 도움을 준 사람들을 투표해가지고 연말에 가요 톱10 뭐 이런 거 하죠. 가요 대상 시상식 이런 거 하듯이 잠순에서 그런 거 하는데 사상 초유로 제가 남자로서, 아빠로서 내년 탑10 안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초청받아 올라가서 식사도 대접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코엑스에서 해마다 잠순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는데 거기 제가 3년 연속 올라가서 어머니 이렇게 특강도 하고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잠순에는 뭐 강사제도 이런 거 없거든요. 그 이신혜 씨라고 잠순의 그 운영자가 대화명이 잠수인데 그분이 이제 책을 내고 나면 대형 서점이나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가끔씩 강의를 하거나 잠순의 회원들 대상으로 하거나 하는 강의는 있지만 이건 이제 일반인들한테 오픈이 안 돼요. 잠순에는 철저하게 이제 온라인 정책을 쓰기 때문에 회비를 안 내면 들어가지도 못하죠. 컨텐츠를 하나도 볼 수 없죠. 연회비 10만원. 그것도 한 달 단위 결제가 안 되고 6개월 이상 결제를 해야 되고요. 또 엄마들 막 머리 쓰셔가지고 그럼 아이디 하나 10만원 만들어가지고 10명이 공유하면 만원밖에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천만의 말씀. 한 사람이 등록을 한 다음에 거기 접속할 수 있는 이런 거 액티브엑스를 까는데 컴퓨터 2대밖에 못 깔아요. 그러니까 2대만으로 접속할 수 있어요. 직장과 집 이렇게. 영어 관련해서 뭐 어머니들 이미 요즘 젊고 똑똑하시고 또 아파트 사시고 이러면 다 이렇게 이런저런 정보를 주고받고 해가지고 아니 왜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하면 엄마들 보니까 애들 뭐 빨빠이 한 다음에 속이 시원하다는 식으로 같이 뭐 나와서 마중하던 엄마들끼리 뭐 우리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올라가가지고 정보 주고받고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뭐 막 그죠? 요즘 젊은 엄마 보니까 뭐 애 뵀을 때부터 벌써 영어 테이프 들려주고 뭐 제가 아이 키울 때는 아무도 우리 애 어린이집 보내고 난 다음에 유치원 보내고 난 다음에 오빠 저하고 커피 한잔 할래요 올라가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외롭게 아이를 키웠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게 되게 복이 됐어요. 엄마들끼리 뭐 모여가지고 뭐 커피 한잔 할래 하고 주고받는 걸 정보라고 막 엄마들 막 귀 쫑긋해가 듣고 뭐 또 둘째 엄마하고 또 친구가 되면 첫째를 먼저 키워온 언니가 있죠 동네에. 언니들이 하는 교실을 막 성경처럼 받아 적고 막
그때 그래 놀리면 안 된대 하면 그런가 하면서 막 그하다 이제 작품 배우는 거죠. 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제 뭐 엄마들이 영어를 잘 하셔서 아이들 잘 이제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제 말을 그냥 흘려 듣고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우리 아이는 영어를 잘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이제. 왜냐면 저도 영어를 하나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목표가 이제 분명하게 설정돼야 되거든요. 그냥 뭐 초등학교 3학년 들어가면 뭐 영어가 학교에서 뭐 수업을 있다던데 그 걱정해가지고 영어 공부 시키면 안 돼요. 좀 길게 봐요, 길게. 그래서 보통 뭐 중학교쯤 가서 우리 아이가 영어에 큰 어려움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한다든지. 저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 6살 때 우리 아이가 혹시 중학교 갔어도 영어를 잘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한 10년 정도 내다보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좀 어렵게 말하면 전략적 사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릴 때 시간이 짧아서 제 경험을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느 날 제가 그 동네 미장원에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미장원 탁자 위에 제가 대기하고 있는데 탁자 위에 앙팡이라는 잡지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세련된 제목의 잡지가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제 그걸 뒤적거리다 보니까 앙팡의 제일 뒷부분에 우리 아이 영어 유치원 잘 고르는 법 하면서 한 4쪽짜리 정도 되는 기사가 있어요. 그때 갑자기 제 눈이 번쩍 뜨이면서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주인 아줌마 위치가 어딘지 내가 파악하죠. 잘하시네. 그 주인 아줌마 화장실 가서 있잖아요. 제가 그걸 딱 째가지고 머리도 안 감고 나왔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사를 집에 들고 가가지고 막 밑줄 치면서 읽었잖아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통학거리가 짧아야 한다. 어린아이를 위한 안전한 시설들이 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더라고. 거기 기초해서 제가 대구 시내에 있는 그때 막 영어 유치원이라는 게 시작될 텐데 아주 아마추어적인 영어 유치원. 요즘은 뭐 워낙 뭐 폴리라든지 뭐 원더랜드라든지 이런 게 잘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데 그때 제가 성서에 있던 키즈클럽 우리 아이 데리고 가봤잖아요. 직접 인터뷰도 하고 가보니까 막 카페트 막 교실마다 깔려있고 로비에서 엄마들 커피 마시면서 모니터로 각 교실을 비추고 있는 거야. 아이들 뭐 교실에 볼풀 깔아놓고 거기서 원어민하고 뒹굴고 노는 걸 엄마들은 우아하게 커피 마시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야, 참 환상적이네요, 그때. 근데 문제는 제가 사는 촌동네에 차가 안 오는 거예요. 포기하고요. 또 저 지산 버물동에 가면 그때 매직월드라고 있었어요. 거기는 각 교실을 공항, 약국, 학교 뭐 이런 식으로 꾸며놓고 원어민들이 그 한 명씩 앉아가지고 애들을 거기서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 야, 거기도 보내고 싶어. 근데 제가 사는 데가 교육적으로 대구에서 가장 낙후하다는 남구 살거든요. 미군 부대 옆에. 차가 안 오는데. 그래가지고 또 뭐 우리 동네는 없나 딱 보니까 남구에 그 당시 효성타운에 딩딩당 본점이 있었어요. 이거 대구 프랜차이즈죠. 나중에는 본점이 수성구로 갔는데 여기 가보니까 효성타운 가보신 알겠지만 그 소방도로가 막 지나가고 있잖아요. 건물이 낡고 가팔라요. 위에 계단에서 널쩍가지고 다치겠더라고. 건물 바깥 앞에 차가 다니고 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그 아이 데리고 인터뷰하러 가니까 아이한테 스티커 주고 사탕 주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애가 여기 가고 싶다 이거. 그것도 아니다 싶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간 데가 이제 ECC. 우리나라 영어 전문 학원의 효시가 ECC예요. 본격적인 영어 전문 학원. ECC는 그 당시에 이제 15만원 했는데 한 달에. 앞에 가본 그 뭐 매직월드나 뭐 키즈클럽에 비하니까 너무 좀 촌스럽더라. 그래가지고 또 못 보내고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부탁을 했죠. 그 당시 우리 집사람이 중학교 교사였는데 그 남구에 있는 아주 열악한 중학교인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당신 학교 가거든 영어로 전교에서 1등에서 10등 안에 불러가지고 어디에 공부했는지 물어봐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진짜로 가가지고 애들 교무실을 불러서 물었더니 10명 중에 7명이 윤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튼튼이라는 것도 없을 때요. 라이벌도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바로 애들고 윤 선생님 끼 갔잖아요. 제가 윤 선생님은 대명지고 여기도 윤 선생님 한 분 있는가 모르겠네. 아이고 그랬더니 애 너무 어리다고 다음에 오래.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막 항의해도 안 되더라고. 우리 애는 정신연령은 2살 더 높다고 그냥 아무리 우겨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1년 더 키워가지고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취약 1년 전부터 윤생영어를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엄마병을 만나기 전까지 5년 반 동안 윤생영어를 했어요. 엉뚱한 이야기였네. 그 이제 영어 공부에 대한 목표, 중학교쯤 가서 또는 좀 더 커서 수능 영어 또는 더 하면 뭐 특목고나 이런 데 갈 때 필요한 뭐 어학시험, 성적 이런 것도 좀 장기적으로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인증시험 보면 전부 뭐예요? 듣기와 읽기에 높은 배점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탭스 가장 한국적인 영어 시험은 탭스에 보면 청해가 400점, 독해가 400점이죠. 이건 듣기, 읽기란 뜻이에요. 초등 버전으로 말하면. 자, 토익도 마찬가지죠. 토플만 유학생들을 외국에 그 미국 영미권에 유학 가는 아이들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도 문법과 어휘도 이제 같은 배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영어가 그 언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듣기와 읽기죠. 듣기와 읽기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그 순풍에 또 딴 듯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좀 더 나가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시험들에서 요구하는 점수가 있어요. 제가 시킨 대로만 하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이 점수를 다 통과할 수 있어요. 대학교 4학년 지나도 이게 이 점수가 안 돼가지고 제가 아는 조카 하나도, 제가 다니는 교회 조카 하나도 경북대학교 4학년 다니면서 이제 의학전문대학 시험을 계속 준비했는데 어디서 안 되는가 하면요. 영어 때문에 기본 영어 점수, 의학전문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정시험 영어 점수 이걸 못 통과하는 거예요. 탭스 그때 경북대 의전에서 탭스 얼마 요구했는가 하면 656점을 요구했죠. 이 점수를 못 넘어가요. 대학교 4학년인데 몇 년을 공부해요. 그래가지고 포기했어요. 근데 이런 점수는요, 그 엄마평을 제대로 하게 되면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면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지금 로스쿨 가지고 준비하는데 원래 대학교 4학년이거든요. 로스쿨 가지고 준비하는데 지금 우리 아이가 가려고 하는 로스쿨이 지가 다니는 대학의 로스쿨 또는 서울대 로스쿨인데 우리 아이가 연세대 경영학과 다니거든요. 이 점수는 뭐 고1 되면 벌써 넘어 있는 점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저런 점수 정도는 사실은 제대로는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엉뚱하게 하니까 이제 고생하고 아무 성과 없고 이런 거죠. 근데 진짜는 뭔가 하면 아이들의 그 먼 장래를 내다보고 의사소통 가능한 영어 이걸 해야 돼요. 영어 시험 점수는요 아이들마다 학습 능력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고 이러면 영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어요. 뭐 모든 시험이 다 그렇죠. 책을 좋아하고 텍스트에 대해 친숙하고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 독해력 이런 게 이제 잘 갖춰져 있으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어요. 텍스트와 책도 전혀 안 읽는데 우리 동네 누구는 뭐 공부 잘하는데요 이런 애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딱 원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책도 안 읽는데 공부 잘한다. 아빠 유전자가 좋은 거지.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아이를 엄마 뱃속에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후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도울까 이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엄마들이 그런 질문 가끔 한다니까.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 하면 있잖아요. 꼭 반대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죠. 그리고 그건 초등학교 때나 또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학년이 높아가면 결국 초등학교 때 잠깐 그렇게 하는 것이 지속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니까 어찌하든지 어릴 때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니까 또 엄마들 막 전부 푸르미 아빠 영향을 받아가지고 집집마다 전집 사재해놓고 나중에 다 가구돼 있고 아니 웅진교와 몬테소리 프립의 4대 전집 출판사 살찌우고 엄마들은 그 책 찾아볼 때마다 번전 생각 나가지고 애 못 찾아다닌다고 자꾸 제가 다 여러분들 집을 갔다 온 것처럼 이야기하죠.
제가 이걸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상담하고. 저는 이제 아이들 책 읽기를 어렵게 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이 전집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무슨 전집,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무슨 전집. 이게 큰일이에요. 엄마들 아이들 옷 살 땐 절대 그래 안 사거든. 그렇죠? 세트바를 미리 사다 놓고 막 신발이나 옷 절대 그래 안 사줘요. 아이의 성장에 맞게 적절한 옷을 사고 적절한 크기의 신발을 신기고 이러잖아요. 책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의 인지 능력의 발달, 읽기 능력의 발달에 맞춰서 적절한 책을 몇 권씩 사서 공급하고 이래야 아이들 책 읽을 맛이 나고 좋은 어린이책을 그래서 잘 골라야 돼요. 전집 가운데 좋은 어린이책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건 뭐 나중에 내년에 다시 부르시면 제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주제가 이게 아니니까. 자, 책에 관해서 엄마들이 알고 싶으면 저희 카페에 오시면 제가 책에 관해서 한 학기 동안 강의하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동영상도 있고 mp3도 있으니까 폰으로 엄마들 운동하시면서 들어도 돼요. 그런 엄마들 진짜 많거든요. 그 카페에 유인하려고 하지. 이런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시면 돼요. 유튜브는 우리 카페하고 상관없어요. 유튜브에 가면 제 강의 다 올려져 있어요. 잠수는 영어 이렇게 검색하시면 강의라고 제 거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공개적으로 이 잠수는 영어를 강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잠수님 하는데 유일하게. 이분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죠, 강의 내용을. 그래서 영어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를 의사소통 이렇게 둬야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고 또 뭐 유학을 가거나 교환학생을 가고 취직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학습적인 영어를 꼭 잘 못한다 하더라도 의사소통만 잘해도 상당한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물론 학습적인 영어도 제가 시킨 대로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자,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전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엄마들이.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뭐 벌써 3살, 4살 되면 마더구스 들려주고 다 하셨죠? 마더구스 뭔지 모르시는 분? 아이고. 영미권의 전래동요, 반짝반짝 작은 별, 서쪽 하늘 뭐 이런 거 있죠. 그 영어로 뭐라 하는 거, 트윙클 트윙클 뭐. 그런 게 이제 마더구스라고 부르죠. 전래동요, 영미권의 전래동요. 엄마들 어릴 때 아이들한테 이런 동요를 많이 들려주고 막. 그리고 요즘 똑똑한 엄마들 보니까 막 뭐 ORT? 노부영? 예, 노부영이 뭔가 노래로, 난 노부영이 뭔가 이보영 동생인가 했구나. 뭐 노래로 부르는 영어 동화 뭐 이런 거 줄여서 노부영 하고, 이게 노부영도 맨 마더구스 일종이죠. 그런 거 들려주면서 영어에 친숙하게 하고, 좀 크면 ORT 하다가 막 한 줄짜리 들려주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런 엄마들이. 왜냐하면 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렇죠. 영어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또는 영유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영유 있어요, 이 동네? 없어요. 없어서 속상하시죠? 안 속상해요? 이야, 소신 대단하시네. 자, 저걸 보고 이제 포괄적으로 조기 영어 교육이라고 하죠. 왜 조기 영어 교육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어느 날부터 판을 치는가 하면, 미국의 어느 학자가 언어를 습득하는 데서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이분은 결정적 시기가 사춘기로부터 마이너스 2년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사춘기로부터 마이너스 2년 사이, 이게 이제 결정적 시기,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충분히 발달했을 때 이런 뜻인데, 이게 한국에서 왜곡돼가지고 결정적 시기가 있대. 그러니까 사춘기 이전이래. 빠르면 빠를수록 좋대. 이렇게 왜곡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론의 기초에서 생긴 게 영어 유치원이죠. 그래서 원더랜드나 폴리 같은 영어 유치원들이 이 이론에 기초하고 있어요. 영어 공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근데 막상 영유 보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영어 유치원에서 원어민들하고 뭐 뛰놀아, 노래도 하고 뭐 하죠. 근데 막상 하루 들은 영어를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얼마 안 돼요. 영어를 들은 거. 그냥 뭐 놀고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리고 문제는 갔다 오면 아파트 놀이터 가면 다 한국말로 써. 그 영어 유치원 가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빨리 영어 유치원 비싼 돈 들이고, 보통 원더랜드가 한 7, 80만 하죠. 교재비 뭐 이런 거 하면, 서울에 가면, 수성구에만 가도 100만 원 넘어요, 영어 유치원이. 그렇게 들이고 성과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본전 생각난다.
안 보내길 잘했어요. 아니, 여기 나사지역에 영어 유치원 없는 게 다행인 줄 알아요. 오다 보니까 프랭카드 길가에 요 다리 건너오다 보니까 이거 무슨 다리예요? 강창교 건너서 오다 보면 오른쪽에 프랭카드가 하나 붙었더라. 수학이 2,000원 연산입니다. 연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하면서 프랭카드 붙었대요.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붙인 분 없죠? 네, 욕 좀 하려고. 수학이 2초가 연산이래.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맨날 연산 시킨다고 애 잡고 이래가지고 수학이 질리게 만들다가 수학 포기자 만들자, 수학 포기자. 지금 수학 시간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안 보냈다고 서운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보내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 폴리나 원더랜드 같은 데서 영어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요.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위해. 그리고 또 거기 비싼 학원비 보내고 유치원 때 배운 영어 뭐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사교육비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또 뭐 영유를 안 보냈다고 치자. 그래도 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도 하고 해야 되니까 영어라면 그래도 영어 전문학원을 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좋은 영어 전문학원을 찾고 있죠. 그리고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방학 때 되면 뭐 싸구려 캠프, 요즘은 필리핀 캠프 있잖아요. 필리핀이 싸거든. 그거 보내면 어떨까요? 뭐 돈이 뭐 300만 원 밖에 안 하는데요. 어이구, 내 300만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이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이 영어 교수 이론을 지배하던 이른바 영어 교육 환경 이론이라는 게 있고, 자, 영어 학습자가 그 속해 있는 환경이 EFL인가 ESL인가에 따라서 학습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영어가 세컨드 랭귀지 공용어인 나라, 예를 들면 필리핀, 인도 이런 나라들은 학교 관공서 등에서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죠? 원어민이 모국어를 습득 하듯이 그렇게 영어를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한국, 일본, 중국 같은 나라들은 이 F의 환경이 완전히 외국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모국어처럼 습득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골고루 뭐 해야 된다? 학습해야 된다. 이 주장이죠. 이걸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곳이 영어 전문학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름난 아발론, 토피아 뭐 이런 데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른바 어학원이라는 곳들이죠. 어학원들. 또 청담이라는 곳은 조금 다른 이론 주장이에요. 동아시아적 EFL 이렇게 주장해요. EFL이긴 하지만 동아시아적 상황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적 ESL 이렇게 하죠. 자기 학원에 오면 한국은 동아시아는 EFL 환경이 맞지만 저거 학원에 오면 ESL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동아시아적 ESL 이렇게 불러요. 근데 사실은 가보면 똑같죠. 뭐 그거나 뭐 이화나 청담이나 서강이나 뭐 그것은 거기에요. 지금 제가 말한 영어 학원들 여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내 마음껏 말하잖아. 그거 보내고 있는데 또 제가 이렇게 보는 또 엄마들 또 있어요. 차 타요가 가는데 여기 가면 보통 교재비까지 포함하면 뭐 35만원 40만원 이렇게 들죠.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골고루 학습해야 된다. 윤생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윤스 밸런시드 프로그램 이렇게 불러요. 제가 윤생 영어 5년 반 했잖아. 우리 아이 진짜 잘했거든요. 성실하게 하고 한 번도 교재를 밀린 적이 없고. 왜? 제가 관리하니까. 엄마들처럼 막 설날에 찌진국을 갔다 오면 열받아가지고 막 조울증 걸려가지고 다 때려치우고 막 한 달 쉬고 뭐. 그러다 학습지 밀리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찌진국을 안 가니까. 근데 5년 반 동안 진짜 꾸준하게 왔어요. 대구에서 윤수행 하는 애들끼리 저 실내체육관에 모여서 경시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대구 대표를 뽑혀가지고, 물론 오래 했으니까 뽑혔겠지. 그래가지고 저 충북 옥천에 가면 윤수행 영어 공장이 있어요. 본사 테이블 생산하고 하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서울 지역 수도권 애들은 서울에 있는 그 랩 시설 듣기 평가하는 어떤 공간에 모아가 하고, 지방 애들은 거기 충북 옥천에 모여가지고 경시 듣기 평가 경시대회를 하고 이랬어요. 그걸 못한 게 아니라고요. 성실하게 했는데, 그러면서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를 골고루 해야 되니까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5년 만에 처음에는 뭐 알파벳 배운다고 있잖아. 파닉스 한다고 뭐 막 스토리 들려주다가 A 하면 A 따라하고 뭐 B 따라하고 뭐
그때는 뭐 꼬식해가지고 뭐 재밌었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외워야 될 부담이 크죠. 초등학교 4, 5학년 되니까 하루에 문장을 10개씩 외우라는 거예요. 그럼 외운 게 그대로 있나?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죠. 예빙하우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망각곡선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오늘 엄마들이 저한테 듣잖아요. 이거 복습하지 않으면 한 달 지나면 99%를 다 까먹는데, 돌아서면 1시간 만에 뭐 70%를 까먹고, 그 애들이 단어나 뭐 문장을 100날 외워봐야 대부분 다 까먹어요. 막 복습을 하지 않으면. 계속 복습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 단어를 10개 외웠어요. 내일 되면 오늘 10개와 내일 10개, 3일째 되면 첫째 날 10개, 둘째 날 10개, 3일째 되면 10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서 한 달 가야 겨우 첫째 날 기억되는 거야. 근데 어떤 놈이 이렇게 매일 한 달 정도 반복하고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엄마들 어릴 때 막 안 까무라고 빡빡이 했죠. 빡빡이. 스쿨 SHOL, 스쿨 SHOL 계속 쓰고 막 옆으로 쭉쭉 꺾고 막, 그래 가지고 겨우 스쿨 정도는 알잖아. 근데 조금만 좀 난이도 있는 단어 나오면 이제 스펠이 모르는 거라. 이런 고생하면서 아이를 키우자는 게 EFL 이론이라. 이게 한국의 영어 교육을 지배해 왔어요. 자, 야근의 이론에 따라서 영유부터 보내기 시작해가지고 입시 때까지 아이들 보내면 약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사교육비가 든다는 것이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교육 없이 좀 아이를 키워보자는 그런 사단법인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자, 이런데 보내, 그래, 돈은 그래, 5천만 들어도 괜찮다. 영어만 잘할 수 있으면. 그죠? 형편만 되고 우리가, 아이가 영어만 잘할 수 있다면 돈이야 뭐 아까울 거 없잖아요. 엄마들이 전부 다, 내가 영어를 못해서 아쉬웠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남편을 만났으니까. 이건 농담입니다, 농담. 우리 아이는 내 같은 아쉬움을 겪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녀교육할 때 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죠. 저도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돌아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삼형제가 초등학교 엄마하고 같이 살지를 못해가지고 친척집에 막 얹혀서 살고, 그래서 제가 전국을 돌면서 6군데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겨우 졸업했죠. 또 우리 삼형제는 아무도 중학교를 진학을 못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형은 안경점 사원, 저는 인쇄소 사원, 제 동생은 지우개 공장 이렇게 취직해가지고 공장 다니면서 이제 검정고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에 대한 아쉬움, 그죠? 서울대를 가야 하는데 하는 항상 이 미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검정고시 해가지고 제가 뭐 대학을 나왔잖아요. 대학 가가지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그 아쉬움을 좀 극복하고 좋은데 취직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대학 가가지고 그만 책을 잘못 읽는 바람에 이른바 운동권이 돼가지고 제가 30대 중반까지 국가원법을 위반하고 계속 수배받고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 이름도 제가 아빠의 뒤를 이어서 혁명가가 되라고 혁명이라고 지어가지고 동사무소 신고하러 갔다가 아무 생각이 좀 놀림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앞뒷자를 딱 바꿨어요. 우리 아이 이름이 명혁이에요. 우리 아이는 항상 어릴 때 유아기 때 붉은 머리띠를 메고 저하고 같이 뭐 전국 노동자 대회 뭐 이런 데 다니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는 정신을 차리고 나서 왜 4살 때쯤 돼가지고 어떤 일을 계기로 제가 아이 교육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그 젊은 날 어린 날의 아쉬움 이런 게 생각이 나서 저도 어찌하든지 아이가 아빠가 겪었던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자녀교육을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영어 같은 부분에서 특히 우리가 저런 재래식 영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죠. 우리 아이는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기꺼이 사교육비를 지불할 의사도 있어. 근데 막상 보내보면 엄마의 마음은 저 정도의 사교육비를 투자했으니까 아이의 영어 실력이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아이의 현실은 어떤가 하면 바닥을 기고 있어요. 배치동의 학원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이 시기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뭘 배우는지 알아요? 주로 멍 때리는 기술을 배웁니다. 시간 때우고 친구들하고 놀고 뭐 스마트폰 만지다 가고, 그래서 별난 학원들 스마트폰 다 거두고 막
이러죠. 그 돈을 투자해서라도 잘할 수만 있으면 하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구나.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심지어는 청담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죠? 외국의 이런 자매기를 맺어가지고, 막 카본 단위로 해외 어학 연수를 보내는 거야. 대치동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이 흐름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딱 접기래. 그래서 2년 딱 갔다 오면 영어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막 급작스럽게 붐이 일어나가지고, 한때 13,000명씩 초등학교 아이들이 해외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애 혼자 엄마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자라야 할 그 시기에 혼자 해외 나가가지고 받을 문화적 충격, 정서적 불안감,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다 커가지고 40대에 미국 아틀란타를 갔는데, 아틀란타는 미국 남부에 있는 조지아주의 수도인데, 거기는 흑인들의 도시예요. KKK단이라고 유명한 흑인 테러 집단 본부가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 도심이 우리나라처럼 형성이 안 돼 있고, 여기 다사처럼 형성 안 돼 있고, 도심 외곽에 나가면 1층짜리, 2층짜리 상가들이 몇 개 이렇게 있고 있거든요. 거기 뭐 살아갔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또 내가 서 있는데, 간판은 다 영어지. 주변에 걸어다니면서 다 흑인이지. 갑자기 겁이 들 건가. 말은 안 통하지. 근데 그 꼬마들이, 초등학생들이 외국 나가가지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미치지 않으면 못할 일이에요. 아이들이 인간으로 봐요, 인간으로. 정서적으로 충분한 사랑과 지지와 격려를 공급받고, 그렇게 잘, 건강하게 자라야 하는데, 또 혹시 여기 또 보내는 분이 있을라? 뭐 말하라 해도 이게 불안해가 못하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엄마들이 따라 나가잖아. 이런 반성 때문에. 엄마 따라하니까 또 누가 문제야? 엄마는 또 아빠 걱정 안 하잖아. 애만 걱정하지. 그렇죠? 아빠는 돈만 벌어다 주면 되고. 처음에 뭐 연애할 때야 뭐 죽고 못 살지만 한 5년 살아보면 막 가장 미운 인간이 그 인간이. 근데 아빠들은 혼자서 외롭게 있다가 막 자살도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막 벌어서 돈 붙여주고 이랬는데 옆에 애들이 안 돌아오네. 거기서 눈 맞아가지고 있잖아요. 막 이런 일도 생기고 실제로. 그래서 가족 해체 뭐 이런 말 많았죠. 그러니까 대가가 너무 큰 거라. 경제학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기회비용이 너무 커요. 한 재화를 가지고 일정한 그죠?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한 재화를 살 때 나머지 재화를 사는 건 다 포기해야 되죠. 한 재화를 선택할 때 포기하는 다른 재화. 이게 기회비용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영어 하나를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큰 거라. 가족 해체라든지 아이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할 일이 못 되잖아요. 그래도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계속 해외로 막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제가 어린이 서점, 달서 어린이 서점에서 그렇게 말하는데도 어떤 엄마는 결국 꾸역꾸역 호주 가가지고 1년 만에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하면서, 곧 귀국할 건데 귀국하면 네가 우리 애 좀 케어하도록 하면서, 어떤 아줌마가. 그래가 지금 벌써 다 커가지고 대학교 2학년인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요, 한국교육기관에서 낸 통계인데, 자, 그렇게 갑자기 2000년대 초반에 해외로 진출하는 러시가 이렇게 정점에 있었는데 2005년에서 2006년, 2007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해외로 진출하는 애들이 무려 5,000명이나 줄었어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요? 모르죠? 물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도 있지만 결정적인 건가 하면 이른바 엄마표 용어의 등장. 아까는 EFL 이론에 따라서 한국적 상황에서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좀 어렵게 말하면 문법, 독해, 어휘, 장문, 이 네 가지. 요즘 어린이 버전을 하면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이 네 가지 골고루 학습해야 된다는 이론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글로벌 시대가 됐고 인터넷이 발달했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충분히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움직임이 일어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솔빛 엄마라는 분이 울산에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자기 딸아이에게 영어 비디오를 많이 보여줘가지고 얘가 귀가 뚫혔어. 그 다음에 영어 동화책을 읽게 하고 이래가지고 울산광역시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대. 그리고 이분이 잠순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경험을 막 말하기 시작한 거라. 그래 우리가 다 그걸 꼬시켰잖아. 이분이 자기 딸을 그렇게 키운 경험을 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게 2005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게 개정 증보돼가지고 엄마표 영어 연수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솔빛 엄마가 잠순의 영어 교실 1기로 자기가 그렇게 키우는 과정을 계속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수님 아들하고 몇 명 아이들이 2기로 출발하고 막 이렇게. 우리 아이는 5학년 때 윤생영 하니라고 그거 무시하다가 나중에 윤생영 했는데 우리 애가 미국 무대 옆에 있는 초등학교 살았는데 미국 꼬마들이 많이 놀러 오거든요. 저는 윤생영을 5년 만에 했으니까 철봉 밑에 모래사장에 외국 꼬마들 놀면 우리 애 보고 가서 같이 놀아라 했거든. 영어도 좀 하면서. 근데 애가 절대로 같이 안 노는 거라. 말이 안 돼. 아침마다 윤생영에서 모닝콜 맨날 우리하고 싸우잖아요. 모닝콜 뭐 회화를 하는 게 아니고 책 보고 읽어. 그쪽에서 있겠지만 우리 애가 막 아침에 막 자다 일어나가지고 교재 찾느라고 막 뛰댕기고 막. 교재 못 찾으면 내가 뚜껑 열리잖아요. 어머니들 뭐 많이 해봤죠? 열받으면 막 문제집 똘똘똘 말아가 애 머리 쥐 받고 니가 큰건 막 공부할 자격도 없어. 니 책 니가 알아서 살아 하면서 문제집 쓰레기 치받고 막. 그러다가 한 2시간 있으면 다시 쓰레기통에서 꺼내가지고 하고 애 막 이제 속상한 마음으로 침대에 자러 가는 거 보면 막 안쓰러워가지고 또 엄마 쫓아가가지고 우리 딸 미안해 하고 아까 엄마가 미쳤어 정신 나간다고 하고 속으로 내가 내일 정신과로 가봐야지. 애들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막 울죠. 엄마가 또 사과하니까 또 아까 속상한 게 막 맺혀가지고 막 울어요. 울면서 속으로는 저렇게 하면 내일 또 갈 거잖아.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공통적으로 있는 질병이 하나 있어요. 저도 이게 중증 충동 조절장애. 한번 열받으면 뚜껑이 안 닫히죠. 근데 뭐 선생님도 와가지고 전부 뭐 좋은 엄마가 되락하고 뭐 책만 읽으면 다 좋은 엄마가 되락하니까 어머니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스트레스 받고. 안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 엄마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그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어. 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좋은 엄마 되려고 할수록 엄마들이 더 고통받아요. 그냥 지금 있는 대로 살아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 마음 안에 아이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동기가 있고 이러니까 비록 잡았다 하더라도 또 미안하다 하면 되지 뭐. 어떤 엄마는 수학 공부하다가 너무 잡으니까 나중에 뭐 이렇게 해요? 아유 이 카드 애하고 나하고 사이만 나빠지겠다 하고 사교육 보는 거. 그건요 아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포기하지 말라고요. 매일 싸우더라. 그래야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애 없으면 우리 인간 안 돼요. 지 성격이 제일 좋은 줄 알고 지가 제일 고상한 줄 알고 밖에 화장해가지고 엄마들 뭐 이쁘게가 나가면 뭐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 막상 집에다 CCTV 딱 설치해가지고 애들한테 욕하는 거 다 찍어보면 막. 자, 이 엄마표 영어가 등장하고 나서 솔깃 엄마에 따라서 우리가 다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근데 솔깃 엄마는 유명해져가지고 잠수에서 나가가지고 지금 솔깃 잉글리시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후배들을 돕고 지도하고 있고요. 또 잠수의 출신들이 수많은 엄마표 영어 사이트가 세미네 영어학교 또 뭐 유아 영어를 하는 뭐 쑥쑥 잉글리시 뭐 많죠. 뭐 헤어룸 인터넷 엄마표 사이트 많은데 그 포괄적으로 말해서 엄마표라고도 말하고 사실 대표적으로는 잠수의 영어가 가장 유명하고 가장 체계적이고 이렇죠.
그 소비자 엄마가 나가고 나서 남아있던 찌개다시들이 자기들의 경험을 다 모아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학교 도서관 같은 데 다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처음에는 실천편, 입문편이 2권 나왔다가 언제더라? 작년인가 2013년인가 통합으로 이렇게 한 권으로 딱 정리돼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 또 친절하게도 초등 1, 2학년 공부법, 잠순의 초등 1, 2학년 공부법 올 3월에 다시 출간됐어요. 여기 보면 영어, 수학, 국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자녀교육 고수들의 경험을 모은 책이죠, 사실은. 잠수는 개인이 쓴 책이 아니고, 거기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설득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동네 언니들 하는 대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진짜 입체적으로 아이를 키워본. 왜냐하면 아이를 다 키워봐야 돼요. 대부분 엄마들은 동네 중학교 아이를 보내는 언니들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사춘기 돼서 막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막 마음대로 아이들한테 공부시키고 싶어도 안 되거든? 그러면 초등 저학년 엄마들은 뭐라고 포착하는 줄 알아요? 그때 놀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야. 왜? 사춘기 때 안 되니까. 그때라도 열심히 해놔야 된다. 이거지. 이상하게 뭐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뭐 동네 뭐 커뮤니티를 제가 분열시키는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경험해보고 나니까 알게 된 것이 영어를 우리 아이들이 접하는 데는 2가지 길이 있고 전통적으로 말하던 학습하는 길이 하나 있고 문법, 단어 뭐 이런 거 막 해가면서 고생하는 길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원어민처럼 습득하는 길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걸 알고 만약에 원어민처럼 습득할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말 배웠잖아요. 태어나서 다 우리말 배웠죠? 학원 보냈어요? 그냥 천장에 모빌 하나 달아놓고 뭐 기저귀 몇 개 갈아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들이 어느 날부터 기적적으로 우리말을 막 하기 시작하죠. 그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잠수영어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자, 듣기 읽기를 왕창 하자. 모국어처럼. 옛날에 그런 책도 나왔죠. 영어의 바다에 빠뜨려라. 이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국어를 배울 때 모국어 환경에 흠뻑 젖어 있는 거죠. 엄마 아빠가 연속극 보는 소리, 야구 중계 보는 소리, 엄마 아빠 뭐 대화하는 소리, 부부싸움 하는 소리, 할머니 할아버지 오셔서 아이 얼르는 소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확성기로 방송하는 소리 뭐 이런 걸 애들이 계속 듣고 있었어요. 노출.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뭐 십몇 개월 지나니까 말문이 딱 트여요. 그리고 엄마들이 꾸준히 옆에서 보드북부터 시작해서 뭐 보드북 한 페이지에 뭐 그림, 차 그림 하나 그려져 있고 동물 그림 하나 그려져 있고 이런 것부터 막 읽어주죠. 그래서 그림책을 읽어주고 아이들이 읽어주는 것을 듣고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말하기 시작하고 읽어주는 걸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는 엄마가 읽어주는 것이 너무 느려서 내가 읽을게 하고 뺏어가요. 동화책. 꼭 신기한 한글날 안 해도 돼. 꾸준히 동화책 읽다 보면 어느 날 그걸 받아들인다니까요. 이거 통문적이에요. 통문적이에요. 그러니까 잠수영의 핵심은요. 듣기 읽기를 적절한 시기에 왕창 하자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하기 쓰기가 저절로 해요. 많이들 어머니도 뭐 벌써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마도구수라도 계속 들려주면 애들 그거 외워가지고 막 원어민처럼 막 노래 따라하고요. 작년에 보니까 뭐지? 겨울왕국 개봉하니까 온 동네 애들이 다 겨울왕국 막 계속 재밌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고 말을 하죠. 영어로. 이거라 이거. 그 겨울왕국 같은 걸 계속 보여주면 돼. 예를 들면 말이에요. 그런 극장 애니메이션을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보여주면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영어에 많이 노출시키면 애들이 다 그렇게 자유롭게 말하게 돼요. 그리고 듣기 읽기를 하는데 왕창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재밌는 걸 골라서 하는 거라. 엄마가 해주고 싶은 거 말고 애가 좋아할 만한 걸 잘 골라서 DVD 중심으로 들려주면 어떻게 돼요? 기억이 잘 돼. 아까 말했죠. 빡빡이 쓰고 막 에빙하우스 망가곡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의지로 그 빡빡이를 쓰고 하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재밌는 걸 자꾸 듣고 보고 하다 보면 영어 동화책 읽고 영어 DVD 보고 하다 보면 어떤 단어가 어휘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리더십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자꾸 듣게 되면 리더십북에는 그 단계마다 의의수를 제한해 놓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몇 단계는 뭐 150단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리더십북 2단계를 계속 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2단계 나오는 영어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 이 책 저책 이 책 저책에서. 그러다 보면 리더십북 2단계 수준의 의의를 아이가 다 알게 돼요. 그럼 나중에는 리더십북을 한 200권 들어보면요. 거기 나오는 의의들 다 알게 되거든. 그러면 안 들었던 리더십북을 읽게 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반복을 계속해서 기억이 되는 거죠. 이걸 장기 기억이라고 말해요. 기억의 시기로 보면. 왜냐하면 다 까먹으니까 한 달 지나면 다 까먹고 뭐 이렇죠. 여러분들 뭐 지금 단어 테스트 해볼까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반복했던 것은 기억에 남아있거든. boy, B-Y-Y, B-O-Y 이런 거. 근데 조금만 좀 길어지고 뭐 알파벳이 한 6개 넘어가면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있게 하면 저절로 반복이 된다는 뜻이. 또 잠수원의 특징 하나는 영어 공부를 하는데 갈수록 시간이 줄어들어. 처음에 귀를 뚫어줄 때만 또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할 때만 집중적으로 영어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계산으로는 하루에 한 3시간 노출을 시키면 2년에서 3년 지나면 이른바 임계량이 채워지죠. 귀가 뚫히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영어책을 자연스럽게 읽게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영어 공부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야 하고.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면요. 수학 공부하는데 자기 공부 시간의 70%에서 80%를 사용해야 돼요. 수학 공부는 그만큼 많고 난이도가 높고. 변별력을 모든 대학에서요. 아이들 뽑을 때 가장 쉽게 뽑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수학시험 딱 첫 번째 되는 거라. 그러면 소위 말하는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가장 좋거든요. 수학 공부를 대부분 해야 되거든. 수학에 정석 들고 막 요즘부터 정석 피하고 뭐 딴책 하지만 수학 공부를 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70% 80%를 수학 공부해야 돼요. 그 영어 공부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근데 이렇게 하면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면 영어는 취미로 하는 취미로 일정한 수준이 넘어섰기 때문에 수능 영어는 외국의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니까 그죠? 일정한 수준이 넘어가면 이제 DVD 보기도 안 해도 되고요. 왜냐면 그때 되면 영어 책을 좀 이렇게 읽게 되니까 그냥 주말에나 한 편 때려주시고 뭐 이렇게 재밌는 거 나오면 보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갈수록 시간 확보가 많아지는 거예요. 학습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갈수록 해야 될 공부의 양이 문법 공부해야죠. 의위 외워야죠. 뭐 에세이 쓰기 해야지. 뭐 할 게 많아요. 일기 써야지 뭐. 그리고 아까 목표에서 말한 대로 결국 이렇게 하면 영어로 소통이 가능이 된다니까. 혹시 점수는 잘 못 받을 수 있어요. 책을 읽기를 싫어한다든지 이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되고 승진이나 뭐 이런 데서. 미국 가면 홈리스트 영어를 해요. 미국 가면 홈리스트들이 이렇게 가슴에 간판 걸어놓고 있거든. 뭐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영어로 써놓고 있어요. 홈리스트가 뭔지는 알죠? 홈리스트가 영어로 말한다니 감동을 안 하네요. 아니 미국 가면 거기도 영어로 말한다니까. 보통 일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저는 이래 똑똑한데도 미국 가면요 말이 안 통해가지고 얼마나 위축되는지. 우리 애들은 말이 통하게 해요. 우리 애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외국 꼼하고 모래사장에서 그 대화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잠수는 윤생님을 때려치웠잖아요. 그때 솔빼도 막 책을 냈거든. 우리 아이 5학년 때. 같은 사이트에서 활동하니까 제가 예의상 한 권 사서 읽었어요. 그 책을 읽은 날 밤을 내가 잊지 못해요. 한 2시간 만에 다 읽었는데 읽고 나니까 내 가슴이 쿵덕거려서 잠이 안 온 거야. 야, 영어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아이를 고생시켰구나. 이 후회감이 이제 와가지고 그 우리 아이 보고 끈적했거든. 애가 안 끊는다는 거야. 불안하네. 저기 지금 멀쩡하게 영어 잘하고 있는데 자기는 뭘 잘해. 아니 뭐 공부는 좀 하니까 뭐 지문 읽고 답 달고 이런 건 잘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문제는 소통이 안 되는 거라.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그거는 완전히 꽝이지 꽝. 근데 있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 우리 차 몰고 완도까지 가가 배 태워가지고 제주도 갔어요. 아이하고 일주일 동안 여행하면서
해수욕장에서 텐트 치고 막 쭉 대화를 했죠. 아빠가 지금까지 너를 잘 되도록 배우지 않았냐. 걱정하지 마라. 그래 설득해가지고 동의를 얻어가지고 딱 돌아오자마자 끊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DVD지만 그때는 비디오 보기를 시작했죠. 비디오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애가 사운드 오브 뮤직을 만났잖아. 그죠? 자, 이렇게 하는 데는 이론적 기초가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레드, 언어 습득 장치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가 주장한 것인데, 아이들이 모국어를 습득하듯이 그 영어를, 어휘를 습득할 수 있는 이상한 기적 같은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 언어학자에 따르면 머릿속에 언어 습득 장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논란이 좀 있지만, 독일의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우리 아이 뇌 속에 언어나 지식 정보를 받아들이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무엇을 받아들인 영역을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불러요. 독일의 베르니케라는 의학자가 발견했죠. 실어증 환자를 연구하다가 어떤 실어증 환자들이 말을 못하는구나. 원인을 분석해서 뇌를 계속 조사했더니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을 났어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 실어증 환자들을 베르니케 실어증 이렇게 불러요. 또 다른 의학자 브로커 박사가 이번에는 말을 하긴 하는데 의미 없는 말을 횡설수설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계속 추적해 봤더니 뇌의 브로카 영역이 공통적으로 손상을 당해요. 이 브로카 영역은 받아들인 것을 표현하는 영역. 그러니까 언어학자가 추상적으로 언어 습득 장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이 의과학자를 통해서 증명된 거죠. 뇌과학을 통해서. 이거 지금 제가 뭐 멋대로 그린 거 아니고요. KBS를 캡처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셔도요. 네가 뭐 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우리 아이가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을 단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어떤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엄마에게서 태어나서 요람에 누워있고 하는 동안 상당 기간 동안은 반응이 없어요. 이 기간을 침묵기간이라고 부르죠. 언어에 계속 노출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영어에 계속 노출시키면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어. 못 알아듣고 막 이래요. 근데 다행히 요즘 애들 커가지고 하면 아까 막 따라 하잖아. 마더구스 따라하고 겨울왕국 따라하고 막 하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는 사운드 뮤직을 딱 만났는데 그걸 너무 재밌어가지고 6개월 동안 보더라고요. 6개월 동안. 그것만 마르고 따르도록. 그래가지고 제가 그 녹음까지 떠줬잖아요. 요즘 컴퓨터로 쉽게 녹음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요. 전축 뒤로 뭐 선 연결해가 노란선, 빨간선, 하얀선 연결해가 막 전축에다 공테이프 꽂고 막 텔레비에는 사운드 뮤직 틀어놓고 텔레비에 그냥 사운드 뮤직 나옵니까? 또 비디오에다가 또 꽂아야 되죠?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것도 제가 못해가지고 장순의 고수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겨우 녹음 써가지고 있잖아요. 차 타고 다니면서 여행 다니고 이럴 때 맨날 사운드 뮤직 틀어주고. 그래 한 6개월을 하고 나니까 뭐 이거는 완전 원어민이 따로 없어요. 맨날 처음 나중에 되니까 겨울왕국 요즘 애들이 하듯이 우리가 사운드 뮤직의 모든 대사를 다 지가 먼저 말하고 이걸 전문적으로 책에 보면 앞질러 말하기 이렇게 말하죠. 배우가 하는 말보다 먼저 하고 이러죠. 이건 하면 그냥 저절로 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걸 또 가지고 상업화한 학원이 있잖아. 토스. 들어봤어요? 토스 가면 비디오 대여기 주고 비디오 DVD 빌려줘가지고 한 달에 하나씩 대여줘요. 그럼 계속 그 중장창 그걸 보는 거라. 그럼 아이들 그걸 다 따라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학부모들 초청해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인가 3개월에 한 번씩인가 애들 발표하잖아. 영화를 그대로 흉내내는 거죠. 이걸 전문적으로 미미킹, 흉내내기 이렇게 불러요. 그거 가지고 한 달에 20몇만 원씩 받는다. 그리고 그 교재비 뭐 따로 받고 비디오 대여비 따로 받고 그러다 망했어. 토스 본사가 되게 큰 자본이 들어와서 막 투자했는데 나중에 뭐 어떻게 돼가지고 시장에서 철수했죠. 각 지점들은 그래서 어떤 지점 문 닫고 어떤 지점은 집할 지점 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어느 학자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2000시간 그죠? 아주 고급 언어를 구사하려면 1만 시간 노출시키면 그냥 저절로 다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모국어를 그렇게 구사하는 거야. 그리고 모국어를 구사하는 아이들이 모국어 학습 능력을 기르려면 아까 말한 대로 책을 많이 읽어야 되죠. 그렇죠? 그 후로 어떻게 얼마나 학습적으로 잘 성취를 보이는가는
텍스트와 얼마나 친밀하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영어도 처음에는 DVD를 시작해서 귀를 뚫어주고 하면서 차차 영어 책 읽기로, 영어 동화책 읽기로 자연스럽게 이끌어가야 하죠. 그것만 되면 영어 시험 걱정 안 해도 돼요. 잠수에서는 딱 3가지만 하라고 해요. 3가지. 이걸 보고 잠수의 3종 세트라고 불러요. 첫째 흘려듣기, 둘째 집중듣기, 그 후에 영어 책 읽기. 흘려듣기 뭔가 하면요, 영어 소리가 아예 귀에 많이 흘려 지나가게 하는 작업, 이걸 흘려듣기라고 불러요. 흘려듣기 핵심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옛날에는 영어 방송 보기, 옛날에 우리 세대는 어릴 때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AFN 틀어놨어요. CNN 틀고 막 이랬죠. 요즘 대학생들은 시트콤, 프렌즈나 이런 시트콤으로 많이 하고, 이제는 미드로 많이 하고 이러죠. 근데 아이들하고 안 맞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DVD를 보여주는 거나, 또는 오디오 CD를 틀어놓는 거나, 이런 거 흘려듣기죠. 이건 집중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흘려듣기. 우리 꼬마, 아기들이 태어나서, 뭐 엄마 아빠가 하는 말에 크게 집중 안 하죠. 근데 뭐 그냥 지 혼자 뭐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고 있는데, 어떤 말이 계속 흘려 들어가는 거야. 이거 흘려듣기. 흘려듣기는 부담 없이 이제 그 200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흘려듣기 핵심은 자막 없는 DVD 보기. 자막을 지워야죠. DVD 사면 자막 선택 기능 있잖아요. DVD 저거 사면. 그래서 사지 말고 위디스크 같은 데 가서 다운받으면 돼요. 영화 같은 거 다운받아서 다 보시죠. 다운받으시면 영상 파일과 자막 파일이 같이 나오죠. 2개가 다운돼요. 자막 파일은 확장자가 겨울왕국.smi, 또 영상은 겨울왕국.avi 또는 mkv 뭐 이런 식인데, 화질이 좋은 건 mkv, 화질이 좀 나쁜 건 avi인데, 거기 항상 겨울왕국.smi 다 딸려 내려와요. 다운을 받으면. 그러면 SMI 파일을 지우면 돼. 뭐 지운다고 컴퓨터 고장났나 싶어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지우지 말고 이러면 안 되고, 과감하게 지우면 자막 선택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틀어놓는 거야. 그 다음에 흘려듣기를 잘 한다면 한 달, 2달 잘 적응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요? 집중듣기를 하는 거야. 집중듣기는 뭔가 하면 책과 영어 동화책과 CD 달린 영어 동화책 오디오로 아이한테 들려주면서 눈으로는 책을 보게 하는 거죠. 처음 할 때는 애가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짚어가야 돼요. 이쪽에 3번째 그림의 애가 저게 집중듣기 잘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집중듣기는 저렇게. 저걸 일주일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눈으로 따라가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파닉스 안 해도 돼요. 애들이 활자와 소리 일치시킨다니까 저절로. 그래가지고 눈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이 오디오 소리 듣기를 하는 거죠. 책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이걸 집중해서 한다고 해서 집중듣기라고. 집중듣기는 저학년의 경우에,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 경우에 하루에 5분. 오래 시키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모르는 소리 듣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엄마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학습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걸 많이 시키다 실패하는 거야. 다음 카페 이런 데요, 뭐 잠수행어 질문하는 사람들 있어요. 심지어는 뭐 주식 카페 이런 데 가서 질문하다 지끼리. 잠수행어 해보신 분 있어요. 뭐 하면 있잖아.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 뭐라고 다는지 알아요? 그건 뭐 특별한 아이들만 하는 거래요. 뭐 아니면 엄마들이 굉장히 똑똑해야 되는데요. 뭐 이런 거짓말을. 그건 안 해보고 하는 소리 안 해보고. 아니 우리 아이들 우리말 배우는데 뭐 특별히 똑똑해서 배웠어요? 물론 엄마가 저거 아이 생각하면 다 똑똑하겠지. 다 유아 때 다 영재라고 생각했죠? 알고 보니까 그게 영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습득 장치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말 배웠다면 영어도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근데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또 학습을 자꾸 생각하는 거야. 엄마들이 볼 때 옆집에는 어떤 학원 다니면서 하루에 단어 30개씩 외우고 있어. 맨날 손바닥 맞는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 애는 DVD나 보고 침 질질 흘리고 뭐 뒹굴뒹굴 하고 있으면 엄마들이 못 견디는 거야. 불안해가지고. 그래도 잠수는 엄마 배운 거 좋다는 거 알아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주로 뭘 해요? 집중 듣기에 목숨 거는 거야. 그러면 실패해요. 집중 듣기는 처음에 하는 아이들 5분. 5분에서 한 달쯤 하잖아요? 그러면 5분 드는 10분. 동화책 5분짜리, 10분짜리. 아니면 긴 거라도 잘라주고. 이렇게. 물론 지가 재밌어서 하겠다고 고민하면 되지. 웬일이고. 근데 최대 30분을 넘지 않게. 이게 익숙해져서 한 1년쯤 지났을 때는 한 30분 정도 하면 돼요. 30분 절대로 넘으면 안 돼. 실패. 애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나중에 재밌어 하면 모르지만.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예를 들어서 나중에 교재를 소개할 테지만, 자, 리허설 ORT를 한다고 칩시다. ORT 3단계, 뭐 한 페이지 2줄짜리 있는 거, 이런 거 한다고 칩시다. 자, 이런 수준의, ORT와 비슷한 수준의 것을 뭐 수십 권 계속 듣다 보면, 아까 말했죠. 200권을 듣다 보면, 그 수준의 어휘를 다 외우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오디오를 빼도, 거기 출몰하는 단어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수준의 쉬운 2줄짜리 책은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영어 책 읽기. 집중 듣기 했던 영어 책 읽기. 이렇게 불러요. 집중 듣기 했던 영어 책을 계속 읽다 보면 또 단어들이 더 건져지죠? 이래가지고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집중 듣기 안 했던 책도 읽게 돼요. 비슷한 수준에서. 이렇게 조금씩 레벨업 시켜가. 알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혹시 다른 사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교육만으로는 절대로 의사소통 가능한 영어를 할 수 없어요. 다 보내서 아시죠? 원비를 지불하고 나면 3일 좀 안심이 대통말통하고 엄마들 그것도 매일 체크해야 되죠. 왜냐하면 학원은 결국 숙제를 왕창 내줘가지고 그 숙제를 지 힘으로 해야 성과가 좀 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애들 숙제 안 하거든요. 그 엄마가 관리를 잘 체크를 잘 해야 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이 이렇게 노출이 계속 돼야 뭐가 좀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튼튼 영어나 뭐 이런 데서 통광고, 신문 통광고 때리죠. 우리 튼튼 영어 하는 초등학교 6학생 누구는 뭐 미국에 있는 아이와 영어로 펜팔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찌랄. 그런 거 보면요, 전부 집구석에서 뭐 딴 거 한 거예요. DVD 보고, 영어 동화책 읽고, 그거 안 하고 뭐 특정 학습지를 꾸준히 해가지고 천만에 봤어. 요즘도 동네 가면 뭐 영어 뭐 미국 영어 교과서로 뭐 리딩 수업한다고 뭐 이런 학원도 많이 있죠. 그게 장순의 초창기에 이런 좋은 리더스북, 뭐 챕터북, 영어 동화책들이 수입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언어 세상이라는 곳에서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수입한 책이 미국 교과서예요. 미국에는 교과서라는 개념도 없지만 우리나라처럼 국정교과서 없고 미국에는 유수한 출판사들이 학교에서 교재에서 책들을 발간하면 각 학교가 그걸 채택하거나 하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채택되는 그런 출판사들이 있어요. 뭐 스칼라스틱, 뭐 맥밀란, 호튼 미플린 뭐 이런 출판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수입해둔 게 스칼라스틱의 리터러시 프레이스라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읽기책, 우리말 국어책도 뭐 읽기, 뭐 장문 이런 거 책이 교과서 몇 종류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그런 것처럼 외국어 읽기책, 그게 리터러시라는 거거든요. 그 리터러시라는 건 간단해요. 2학년 리터러시는 2학년 수준의 영어 동화책을 모아놓은 거야. 거기다 하드카버 붙이고 칼라로 뭐 이렇게. 거기 보면 우리나라 흥부와 놀부도 2학년 책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동네마다 가끔 그대 차 타고 다니다 보면 뭐 미국 교과서 뭐 독해를 가르치고 리딩하고, 이거는 벌써 15년 전에 했던 15년 전에. 우리 아이도 15년 전에 집중 듣기 이런 거 할 때는 미국 교과서 가지고 했어요. 리터러시, 스칼라스틱 리터러시하고 포트 미플린의 뭐 리딩 이런 책들 이런 걸로 했는데 지금은 꼭 그럴 필요가 없죠. 그건 동화책의 모음이니까 오히려 우리가 낱개 동화책을 얼마든지 잘 이렇게 구입할 수 있고 이러니까 요 세 가지를 이런 논리를 하는 거예요. 먼저 DVD 보기를 통해서 흘려듣기를 충분히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흘려듣기를 할 때는 집중듣기, 뭐 책 읽기 이런 걸 강요하면 안 되죠. 그냥 재밌는 DVD를 잘 골라서 보여주는 작업. 이걸 한 몇 달 하는 거라, 아이에 따라서. 그래서 자막 없이 보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살짝 집중듣기 5분. 이걸 또 한 달쯤 하면, 물론 한 달이란 건 예예요, 예. 한 2달 있다가 추가해야 될 집도 있고 일주일 만에 바로 추가해도 되는 집도 있어요. 그럼 엄마들은 다 일주일 만에 추가하겠지만 이건 형태를 잘 가려서 아이 상태 이런 거 봐요. 그러면 집중듣기 하죠. 집중듣기 한다면은 집중듣기 했던 책을 오디오 없이 읽게 하는 거야. 몇 달 계속 들으면 그 수준의 의의를 다, 리더스북 같은 걸 하면요, 리더스북은 단계별로 의의가 정해져 있어서 금방 그래? 비슷한 수준을 계속 듣다 보면 금방 그 의의들이 아이한테 들어와요. 그러면 그런 책을 읽게 되는 거지. 이거 안 해보니까 너무 뭐 어려운 것 같은데 해보면 진짜 쉬워요. 흘려듣기는
3종 세타라고 써요. 흘려듣기, 집중듣기, 책읽기. 흘려듣기는 우선 재밌는 DVD를 보여주니까 재밌죠. 겨울 한번 보니까 다 재밌다 하잖아. 자막 빼도 재밌어야 되는데. 그리고요, 흘려듣기는 노출 시간을 확보하기가 제일 좋아요. 아까 뭐라 했어요? 하루에 3시간씩 2년. 하루에 3시간 2년까지, 하루에 3시간 우연하면 가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변 정리. 엄마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뭐 고학년 가면 저절로 정리가 되겠지만 저학년 때는 엄마들이 뭣도 모르고 뭐 이것저것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 하죠. 그래가지고 뭐 엄마들 막 적어오는 거 보면 막 일주일 스케줄을 막 팍팍하게 적어오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선생님 제가 말하는 것도 있는데요 하면서 우리 집에 방문 선생님 와가지고 수학 과외하는 데 있어요. 제가 이렇게 키워보니까 이런 저학년 시절에 꼭 해야 될 건 하나도 없어요. 엄마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 대표님 뭐 있어요? 한자? 한자 하는 게 진짜 짱굿이야. 엄마도 뭐 한자 하면 한자가 뭐 우리말 의외 70%가 한자로 되어 있고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답답해 죽겠어. 그냥 우리말 책만 읽으면 돼요. 그럼 어이가 그냥 저절로 들어온다니까. 한자 외워야 되죠. 어릴 때나 하는 거지. 한자 영재 해갖고 뭐 스타킹에 내보낼 일 있나? 근데 가면 애들 미리 조구교육 시켜가지고 어떤 애는 트로트 신동이래. 4살짜리, 6살짜리가. 그 전부 애들은요, 어릴 때 진짜 소프트해서 막 주입하는 데 다들 가거든. 그러니까 어릴 때 한자 시키면 진짜 잘해요, 잘 외우고. 근데 그거 어디 써물라고? 요즘 뭐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이라는 대법원도 이제 한글로 판결문 쓴 판이에요. 시대의 변화를 읽어요, 시대의 변화를.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죠? 한자 안에도 의의 잘할 수 있어요. 그림책 잘 읽어주고 하면. 학습 부담 아이한테 주지 말라고요. 또 뭐 있어요? 내 아이 키우면서 내가 흥분해가지고. 아니, 엄마가 한 거 없고, 내 막내 여동생 있으면 답답해 죽겠어요. 내가 여동생이 없어서 다행이지. 그래서 맨날 막 머리 쥐박거나 이랬을 텐데. 쓸데없는 걸 많이 하면 안 돼요. 애들 정리하고 많이 놀려줘요, 놀려. 어릴 때 많이 놀아야. 원래 아이들 성장에는 세 가지가 삐아지에서 말했죠. 몬테소리인가? 아이 성장 골고루 세 가지 골고루 발달해야 돼. 하나는 인지능력, 엄마는 인지능력을 좋아하죠. 그게 아니라 행동 발달, 정서 발달, 인지 발달,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 책상에 앉아서 맨날 공부만 하면 어떻게 돼요? 성장 장애고 성장 장애. 그러니까 바깥놀이 많이 해야 돼. 바깥놀이, 뛰댕기고 이런 거. 그래서 요즘 또 뛰댕겨 가니까 엄마들 또 유소년 축구 클럽 이런 데 보면 뭐든지 돈 주고 해야 돼서 직성이 풀리나 봐. 뭐 스케이트 타는 것도 돈 주고 하고. 이야, 하긴 어디 뭐 아빠는 놀이터 가니까 노는 놈이 없으니까. 근데 보내가 팀 짜서 보내고 이래야 돼. 문화센터부터 팀 짜가지고. 요즘은 또 뭐 산후조리원부터 팀 짠다는 소문이 들었지. 그리고 이 아이가 좋아하는 TV들 보다 보면 아는 단어가 점점 생겨나요. 그리고 왜 DVD를 보는 게 좋은가 하면 몰라도, 영어를 몰라도 화면을 통해서 내용을 유추할 수 있거든? 그러면 재미를 어느 정도 즐길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 수준에 맞는 화면, 이 제공되는 DVD를 보다 보면 유추하고요. 뭐 발음은 당연히 좋아지고, 원어민처럼 발음이 좋아지는 게 당연하고, 뭐 긴 대사도 거침없이 하고 이러면 당연하죠. 저는 사운드 뮤직 우리 아이가 볼 때 그때 그 비디오 본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사운드 뮤직에 뭐 도레미송, 에델바이스 이런 건 할 줄 알았어. 근데 거기 보면요, 줄리 앤드류스가 우울할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닌데 좀 어려워. 마이 페이버릿 띵이요. 여러분들 모르겠죠? 알아요? 야, 그 어려운 노래를 우리가 막 줄줄줄줄 막 하는 거라. 얼마나 감동했죠. 모든 데서 당연히 하고 뭐. 그렇게 막 영화를 한 2개만 딱 집어삼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회화가 가능하다. 6개월 딱 지났는데 철봉 밑에 모래사장에서 미국 꼬마하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불러가 물었잖아요. 오늘 무슨 대화했는데 하니까 뭐 별거 없었어 하면서. 그 꼬마가 가랭이 사이로 머리를 쥐어받고 거꾸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개를 숙여가지고 가랭이 사이로 고개를 내가 하늘을 거꾸로 쳐다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뭐라 물었어. 그랬더니 그 꼬마가 모든 게 거꾸로 보여. 이렇게 말했더니. 물론 그때 당시 우리 아이는 자기 마음을 충분히 영어로 말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막 하는 말 다 듣는 거라. 그 전까지는요,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외국 꼬마들하고 놀면 항상 수가 많으니까 머리 뿌려가지고 울면서 쫓겨났어요. 꼬마들이. 근데 우리 애가 영어가 되면서부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꼬마하고 맨날 모래사장에 같이 놀았다. 그리고 우리 애는 대학 갈 때까지 뭐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근데 대학 가가지고 지멋대로 돌아다녀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태국, 대만, 일본, 중국, 뭐 괌, 온 데 다 돌아다녔어요. 길도 안 잊어먹고. 신기하더라고. 살아있는 영어 표현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지금 우리를 따라하는 이제 우리 동네 꼬마가 6학년짜리 중학교 6학년짜리 가는데 얘가 6학년 때부터 벌써 원어민 선생님한테서 그런 말 들었어요. 원어민 선생님이 영어로 애들한테 질문하잖아요. 영어 시간에. 그럼 애들은 대부분 버벅거리거나 장문하고 있어. 이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꼬마는 DVD를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원어민 선생님이 말하면 바로 지 안에서 그래서 튀어나와요. 장문 안에 장문 살아있는 영어를 하는 거죠. 뭐 주어 생각 안 한다니까. 저절로 그 상황에 맞는 말이 툭툭툭 나오는 거죠. 우리 아이들 DVD 많이 본 분들이 있을 거야 여기도. 그런 애들 보면 그런 반응이 일어나죠. 찜질방 같은 데 가끔 가면 있잖아요. 영어 잘하는 젊은 엄마들이 그거 와가 저거 하고 영어로 대화한다? 그냥 한국말 하면 될긴데. 내 들으라고. 우린 영어 못하잖아요. 영어 잘하는 분 거의 없어 보이네, 뭐. 영어 못해도 괜찮다니까? 우리 아이는 잘하게 할 수 있어요. 엄마가 막 영어를 뭘 하고 안 해도 돼. 저는 진짜 영어 하나도 못해요. 미국, 제가 시간만 많으면요. 제가 미국 가서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 다 들을 수 있어요. 영어 못해가지고. 자, 내용도 모르는데 DVD를 봐도 되나?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이해할 만한 정도 수준의 DVD를 고르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 보여드릴지 모르겠는데, 책을 사보시면, 잠순에서는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영어권 DVD를 단계별로 다 분류해놨어요. 일반적인 극장 개봉 영화를 9단계, 8단계로 하고, 아주 간단한 배고픈 애벌레 같은 아주 초면 수준의 그림책을 DVD로 만든 것을 1단계로 해서 1단계부터 9단계까지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할 만한, 화면을 통해 유추할 만한 적당한 난이도의 DVD를 가지고 하면 내용 몰라도 상당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극장 영화도 재밌는 것, 이런 것도 애들 다 좋아하죠. 나홀로 집에 이런 거 무심하게 보여주면 다 좋아하지. 문제는 그런 데서 배울 의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욕이나 배우고 이러지. 그러니까 자, JD라는 게 잠순의 DVD 단계라는 뜻이에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분류한다면 이 시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아이들이 봐야 될 DVD는 보통 2단계에서 4단계, 5단계는 빠른 애니메이션이라서 2단계부터 4단계까지. 자, 이게 2단계 DVD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잠순 애들이 좋아하는 것만 가져왔죠. 이런 건 이제 엄마들이 이런 목록은 우리 카페 오셔도 다 목록 정리된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인터넷에서 다 구했어요. DVD를. 어떤 거 인기 있는 건 수백 편도 있어요. 수백 편. TV 시리즈 같은 거 수백 편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진짜 사교육 제작할 수 있는 거죠. DVD 따로 안 사도 되니까. 위디스크 이런 데 가면 한 편 내려봤는데 뭐 140원인가? 꼭 위디스크 아니라도 뭐 되고요. 자, 이게 2단계 DVD, 2단계 DVD. 까이유 아시죠? 그러니까 DVD 까이유를 좋아하는 아이 같으면 DVD를 실컷 보다가 나중에 적응하고 난 뒤에 집중 듣기를 할 때 까이유 동화책 가지고 집중 듣기를 하면 지가 알던 익숙한 캐릭터 이러니까 쉽게 알 수 있죠. 여기 좀 유명한 거죠. 메이지도 그렇고 뭐 저거 페파피그도 그렇고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고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DVD예요. 자, 이건 3단계.
2단계가 뭐 있는가 하면 천천히 말하는 TV 애니메이션. TV 이제 영미권의 방송에서 시리즈물로 계속 하던 이런 것도 있죠. 우리나라로 가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지? 우리나라에 뭐 애들 그 유아대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천천히 말하는 프로그램 있는 것처럼 미국의 방송들 뭐 닉 주니어니 뭐 BBC니 이런 데 가면 이런 드라마들 많이 하죠. 애들 프로그램. 요거 3단계는 TV 애니메이션 가운데 말의 속도가 약간 빠른 것. 보시면 이게 뭐냐 클리포드 이건 캐릭터 많이 알죠. 베렌스타인 배우 이것도 유명한 거고요. 자, 이 DVD에는 이런 DVD들은 유명한 캐릭터라서 당연히 영어 동화책도 있어요. 제가 이거 장순의 책을 복사해 왔는데 여기 보시면 요 뭐예요? 오디오가 딸려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책을 사면 이런 걸로 집중 듣기를 하면 돼요. DVD 보기를 한 것을 가지고 익숙한 캐릭터로 집중 듣기를 하면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거 이런 수준으로 2단계, 3단계를 가지고 DVD 보여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 4단계. 이건 좀 익숙한 애들. 빠른 TV 애니메이션이나 극장 개봉 영화 중에서 좀 차분한 것들. 여자아이들은 이 바비 많이 좋아하고요. 호리데일리 이건 잠수에서 아주 유명한 챕터북의 주인공인데 호리데일리 가지고 나중에 빠른 집중 듣기를 할 때 많이 하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아서도 유명하죠. 아서 DVD 쭉 보다 보면 나중에 아서에 관한 이 집중 듣기 교재가 많아요. 아서 시리즈도. 이런 것들은 쉽게 볼 수 있어요. 전부 오디오가 다 딸려있죠. 그러니까 오디오 딸린 CD 딸린 거. 사실은 음원도 좀 부지런한 엄마들 같으면 책만 사고 음원은 인터넷에 다 구할 수 있어요. 음원까지 CD까지 사면 좀 비싸죠. 그럴 경우에 물론 처음에 할 때는 돈 아끼지 말고 좀 사고 좀 익숙해지면 이제 인터넷에서 다 구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어린 선생님들 강의할 때는 인터넷에서 이런 거 어떻게 구하는지도 다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90만원짜리 교보문고 가면 영어 교재의 전설 같은 로제타 스톤이라고 들어봤어요. 엄마들 또 미리 돈 주고 90만 주고 샀는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속상해가지고 내가 차마 말 못하겠네. 이야기 좀 내 잡혀가는데. 아빠들한테 해요, 아빠들한테. 아니, 물론 우리가 친해지면 이제 제 강의 듣고 어린 선생님 보시면 친해지면 저를 우리 집에 자기들 집에 불러요, 초대해요. 그럼 우리 저 뒤에서 우리 저와 같이 일하시는 저 엄마가 그 집에 가서 로이터도 다 깔아주고. 한때 우리가 또 마음이 넓었을 때는 서버에다 올려놓고 그걸 다운받아가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누가 신고할까봐 내가 겁이 나서 내렸어요. 그리고 아빠들한테 부탁하면 그런 거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열타 스톤은 꼭 안 해도 되고요. 로열타 스톤은 상당히 학습적이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고학년 이럴 때나 고민하는 거죠. 자, 5단계는 아주 빠른 TV 애니나 극장 개봉 영화. 겨울왕국이 여기 해당하죠. 이게 겨울왕국이에요. 겨울왕국. 제로니모, 뭐 토이스토리, 라푼젤 이런 거 이제 지금 1, 2학년, 1, 2, 3학년 수준에서는 안 해도 돼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왜냐면 이 빠른 것, 극장 애니메이션 같은 현란한 걸 보다 보면 밑에 그 시세에서 안 보려 하거든. 그러다 보면 선택의 폭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유혹할 때는 아이들을 설득하거나 할 때는 지가 좋아하는 재밌는 걸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는 아이들의 DVD 보기 수준을 낮춰야 돼요. 왜냐하면 읽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소리만 들어가도 빠른 거 계속 들어도 돼요. 자, 이건 뭐 나중에 고학년 중학생이 돼서 이게 전부 영화들이죠, 영화들. 집중 듣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집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닉스가 저절로 되고요. 그래서 파닉스는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불안하면 하고 안 불안하면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수준의 DVD 듣기를 소리 듣기를 계속 집중 듣기 계속 하다 보면 비슷한 수준의 의미들이 아이들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준의 책들을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의미를 아는 단어 문장이 당연히 늘어나고요. 그리고 뭐 본능적으로 해석 없이 이해하죠. 뭐 직독직히 이런 말 안 써도 되고 그냥 저절로 알게 돼요.
그 모르는 단어는 문장 안에서 유추하는 능력도 점점 길러지고, 읽기 수준 속도가 증가하고, 다른 데 대해 관심이 생기고, 나중에 이렇게 되면 집중력이 하산하는 시점이 오죠. 어느 정도, 한 2년 정도 지나면. 자, 집중력을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우리는 알파벳도 모르는데요. 해도 돼요? 이렇게 말해요. 당연히 해도 되죠. 처음엔 알파벳도 모르고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우리 애처럼 윤생해가지고 쓸데없이 있잖아요. 아는 지식도 골치 아프다. 맨땅에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잠수원에서는 지금까지 뭐 했던 모든 것을 잊으라고 말해요. 뭘 다른 거 몇 년을 했든지 사실 알고 보면 별 거 없거든요. 영어 유치원을 뭐 2년씩 다니고 영어 전문학으로 3년 다니고 해도 애들 딱 뚜껑 열어보면 별 거 없어요. 근데 애가 좋아하는 DVD 한 2편만 딱 바꾸면요, 학원, 영어학원 뭐 4년, 5년 다니는 것보다 영어를 더 잘한다니까. 실제로 옛날에 민사고 다니는 애가 심현석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엄마를 따라서 교환학생으로 미국 갔어요. 그 교환학생으로 가서 그 학교에 편입하고 엄마 아빠가 다 의사예요. 애가 똑똑해. 그때도 ESL 코스를 밟으라는 거야.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얘가 속상해가지고요, 그날 돌아오는 길에 비디오를 딱 2개를 샀어. 하나는 샬롯의 거미줄, 다른 하나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이 2개를 사가지고 얘는 중학생이니까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듣다가 안 들리는 거는 자막 띄워서 영어 자막을 보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지금 영어 자막 보면 안 되지만 얘는 학습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 샬롯의 거미줄하고 빨간머리 애인가? 뭐 하여튼 2개를 완전히 씹어 삼켰는데 바로 ESL 통과 한 달만. 그리고 원어민들이 수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2학년 때 귀국해가지고 얘가 책을 냈잖아요. 그 책의 이름이 난 영어 공부 이렇게 했어요.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책 냈다니까.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민사고 진학했고요. 민사고 2학년 때 다시 스탠퍼드 유학 갔어요. 유명한 애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할 줄 아는 애들은 다 이렇게 한다니까. 뭣도 모르고 뭐 학원 가서 외우고 뭐 저녁마다 파리채 또는 30cm 자들고 애들 단어 외우게 하고. 왜냐면 영어학원 가면 단어 외워야 되니까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골고루 해야 되는데 단어 안 외우고 무슨 재간이 있습니까? 그 저학년 때 단어 외워야지. 그래서 ECC 같은 데 가면 하루에 30개씩 외우게 하잖아요. 30개를 안 외우면 집에 안 보내줘. 학원에 머무르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영어로 뭐라 하더라? 뭐 데일리 뭐 저저씨 그럼 뭐 벌칙도 영어로 말하네. 대구에 그 자랑스러운 프랜차이즈 문강 같은 데 가면 뭐 80개, 100개씩 외우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좋은 학원이라고 막 엄마들이 막 이름조차 벌써 학습하게 생겼잖아요. 문강. 달서구 어디 가면 뭐 수학학원이 독종학원. 벌써 애 작게 생겼죠, 학원 이름이. 제가 지금 엄마들이 잠수령 하는 게 어려워하고 수학 공부도 막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 10년 전부터 저보고 그런 거 좀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정부에다가 신청을 해놨어요. 마을기업 지원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통과되면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거야. 원래 만약에 합격하면 5천만 원 지원해줘요. 그럼 제가 효성타운 안에 독서실을 빌려가지고 거기다 마을기업을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애들 독종 문강 해갖고 애들 잡는 이런 좀 학원들 좀 보라고. 그러니까 제가 제 강의 듣는 엄마하고 이건 개인으로 하면 안 되거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어서 저하고 함께 이제 친해진 이웃들하고 팀을 협동작업을 만들었어요. 그 협동작업 이름이 뭔지 알아요? 교육공동체 함께. 아이들과 함께, 엄마들과 함께 행복해지고 싶어서 오늘 지금 대구시 심사위원회가 열려요, 오후에. 원래 오전인데 내가 여원이라고 시청에 전화해가지고 좀 심사를 오후로 우리 팀 심사만 오후로 밀어놨어. 오늘 그 심사위원들 7명, 8명이 돼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거든. 우리 말기업은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통과하면요,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실사 나오고 행정자치부에서 통과하면 이제 한 달 안에 이런 센터를 열어요. 자기주도 학습센터. 기대하시다. 왜냐면 엄마들 해보고 잘 안 될 때 우리 카페 와서 질문해도 되고 온라인에서 혹시 뭐 진짜 뭐 이렇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실 분들이 있으면 놀러 오시라고. 자, 집중력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집중 듣기는 그냥 리더십의 적절한 단계 뭐 이런 걸로 하시면 되고, 이미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런저런 것으로 ORT라든지 뭐 이런 걸로 많이 하죠. ORT 여기 있잖아요. 옥스퍼드 리딩 트리 어딨나? 여기 있죠. 여기에 2단계 정도 되죠. 2단계 같으면 한 페이지에 영어 줄이 두 문장 쓰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1단계 같으면 한 페이지에 한 문장 쓰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가장 쉬운 것 완전히 1단계야. 1단계는 한 줄, 2단계는 두 줄, 뭐 이런 정도로 가지고. 또 그림책도 있죠. 리더스북보다 그림책의 의의가 훨씬 풍부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림책이 수준이 낮을 것 같죠. 그렇지만 사용 의의는 그림책이 훨씬, 그림책은 왜냐하면 사용 의의에 제한을 두지 않은 책이거든요. 리더스북은 읽기 학습자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림책이 훨씬 다양하죠. 그래서 의의가 풍부하고. 이건 책 보시면 다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카페 오시면 다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뭐 마우스 오른쪽부터 클릭해가지고 복사해 가셔도 되고, 뭐 이걸 목록으로 쫙 정리해놨어요. 그 목록을 다운받으시면 뭐 한글 작업하는데도 훨씬 편하고 이래요. 자, 저희끼리도 다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집중 듣기 한 책을 읽은 거죠. 집중 듣기 한 책을 읽으니까 의의를 알고 있어서 읽어낼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시작할 때 책 읽으라는 게 아니라 DVD 보기, 또 몇 달 후에 집중 듣기 이걸 해서 의의가 들어온 다음에 서두르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집중 듣기를 아주 좋아했던 거 있잖아요. 그리고 다 외우다시피 한 게 있어요.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어느 날은 지가 막 외운 거 줄줄줄 말하고 막 이래요. 하도 들어가지고 재밌는 거. 우리 아이들 옛날에 그 스칼라스틱에서 나온 리터시 프레이스 가지고 집중 듣기 할 때 거기 뭐 진저브러드 맨이라는 게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 있네. 거기 진짜 재밌게 읽어요. 뭐 하여튼 지금 생각에는 진저브러드맨하고 막 이렇게 뭐 그 인터넷 특유의 인토네이션이 있어요. 그걸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리더스북 중에 어밀리어 버딜리어라는 게 있어요. 여자아이 주인공이었는데 그것도 참 리드미컬하게 읽어주더라고 성우가. 어밀리어 버딜리어. 제가 지금도 기억나잖아요. 애가 좋아해서 그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지 입에서 그 말이 막 툭툭 튀어나오는 거라. 지금 제가 한 이런 우리 아이가 했던 것들이 아까 보여드린 다 그런 책들이에요. 지금 엄마들 영어를 모르니까 저걸 하겠나 뭐 다 영어로 쓰여있네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들은 그거 안 내요. 하다 보면 이걸요 한 3년 정도 하면 이제 수능 영어는 졸업하는 수준이 돼요. 그러니까 시기가 없어요. 지금까지 시작 안 했던 분들은 지금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해도 되고 1학년 때 굳이 안 해도 되고. 우리 아이는 5학년 여름방학 때 했어요. 솔비더만은 4학년 때. 요즘 보면 다 일찍 하잖아. 천천히 해도 된다 해도 꼭 굳이 막 유치원 때부터 하고 막. 자, 영어책을 읽다 보면 생기는 질문이 이거 뭐 대답 다 했죠? 파닉스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불안하면 파닉스 학습서 또 원서로 다 수입돼 있어요. 영어 서점 가면. 그런 거 가지고 해도 되고. 근데 파닉스 학습서는 몇 강의 헤딩할 때 하면 효과가 없어요. 집중 듣기, 흘려 듣기를 한 1년 하고 나서 하려면 파닉스 학습서 사다가 하면 이미 많이 듣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 안에 파닉스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파닉스 학습서로 확인하는 거죠. 한 1년쯤 지나서 하면 되고. 안 해도 괜찮고. 단어도 모르는데 당연히 모르고 하는 거고요. 읽기를 싫어하면 공부 못하는 거지. 어쩌든지 읽기를 잘 유도해야 되죠. 왜 읽기를 싫어하는가 하면 적절한 수준의 집중 듣기를 차곡차곡 하고 집중 듣기에서 다 외운 걸 하게 하면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빨리 읽으라고 엄마들 막 빨리 성과를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부담이 되죠. 못 읽으니까. 한글도 똑같아요. 한글도 아이들이 싫다고 할 때까지 읽어줘야 돼요. 엄마들이.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이라고 네가 읽으라 하고 책 주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책 읽어주기가 책 읽기를 좌우한다. 엄마들이 많이 읽어줘야 아이들이 어떻게 읽는지 아는 거야.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처음에 학교 들어가가지고 선생님이 하는 말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른들의 말을 많이 들어야 듣고 의의가 풍부해지죠. 그러면 선생님 하는 설명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 들은 경험이 적으면 적을수록 선생님이 하는 말이 어렵죠. 그래서 1학년 때는
알림장을 칠판에 적잖아. 요즘은 컴퓨터로 뭐 하고 뭐 이러죠. 애들이 말로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책을 많이 읽어줘요. 우리말 책. 영어 책은 설마 못 읽어주겠지만 우리말 책을 많이 읽어주다 보면 아이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엄마 읽어주는 게 너무 느려요. 내가 직접 읽을게요 하고 가져가요. 우리 카페 오시면 5년 전에 KBS에서 한 특집, 유명한 특집이 있어요. 학교란 무엇인가. 특집 10부작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그 중에 7번째가 이 주제예요. 책 읽어주기가 책 읽기를 좌우한다. 다운 구하기 어려운 우리 카페 들으시면 동영상을 그거 다 올려놨어요. 보시면 좋겠고, 읽기를 싫어하면 어찌하는지 설득하고 또 기다려주고,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집중 듣기를 더 많이 하다 보면 의미가 들어와서 읽게 돼요. 영어 책은 이제 뭐 이거 상식이니까 그림책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림책은 의외에 제한이 없는, 왜 우리 지금 일반적인 우리말 그림책들이 좀 번역돼 들어온 제일 유명한 게 뭐 예를 들면 지각대는 존 뭐 이런 거, 뭐 도깨비를 빨아보는 우리 엄마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그림책이죠. 자, 리더스북은 읽기 학습자를 위해서 의미를 제한한 책. 그래서 리더스북에는 꼭 단계가 명시되어 있죠. 1단계에서 3단계. ORT 같은 경우는 뭐 1단계부터 12단계 이런 식으로. 이건 잠수내만의 분류예요. 그림책 같은 리더스북. 리더스북은 리더스북인데 좀 그림책 같이 좀 재미있는 이런 거 따로 분류하죠. 자, 챕터북이란 말은 좀 두꺼워요. 그러나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죠. 여러 챕터를 모아놓은 아서 같은 거, 예를 들면 아서가 돌아다니며 노는 것을 주제별로 책 안에 여러 챕터가 들어있죠. 여러 과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책의 두께는 좀 있지만 내용은 사실은 다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제 좀 크면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거. 마틸다, 기공주니에서 우리말로 다 번역돼 나온 이런 책도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샬롯의 거미줄. 이건 뭐고? 이건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모르겠네. 뭐 그렇다 치고. 자, 커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어느 수준이 되면 2년 후쯤 되면 이제 지식책, 영어로 읽으면 지식, 역사 관련 의미가 풍부해지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까 책을 여러 소개했는데 의의가요. 자, 그림책의 의의가 굉장히 많죠. 쉬운 1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5단계까지의 의의들이 그림책에 제일 많이 들었어요. 봐요. 리더스북이나 챕터북에는 의의가 아주 적어요. 왜? 읽기 학습자를 위해서 의의를 일부러 제한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리더스북이나 챕터북으로 하지만 이 수준에서 이 기본적인 의의를 습득한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림책 읽기로 가야 되죠. 그래서 그림책 읽기로부터 의의가 점점 늘어나면 초등 5, 6학년쯤 되면 뭐 해요? 소설책.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동네도 그런, 우리 교회 조카들 중에 그런 애가 있는데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해리포터를 읽어요. 원서를. 신문에 막 나죠. 그 신문에 나오는 애들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 하면 한 6학년, 5학년, 걔가 5학년, 여학생이라서 언어가 좀 발달한 애죠. 얘는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라서 집에서 관리도 누가 안 해. 근데도 체계적으로 딱 하니까 5학년 때가 6학년 때가 해리포터를 읽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걸로 하지만 이게 충분히 익숙해지고 나면 그림책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림책에 오히려 책 읽기에 필요한 충분한 의의들이 많이 들어있다. 이 그림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향을 항상 이 그림을 떠올리면서 처음에 시작 한 1, 2년은 리더스북이나 챕터북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그림책을 읽는 방향으로. 그래서 잠수내에서는 그림책 1000권 읽기 운동 같은 걸 해요. 그림책 할인해서 파는 사이트 가가지고 막 엄마들 그림책 사모으고 하잖아요. 하프 프라이스북 뭐 이런데 잠수내 책 사보시면 영어 교재를 싸게 사는 사이트 이런 거 다 소개돼 있어요. 자, 1단계는 이렇게 한 줄 있는 거. 그죠? 그림책이든지 리더스북이든지 문장이 한 줄 정도 있는 걸 1단계라고 분류하고 2줄 있는 걸 2단계, 좀 많은 걸 3단계, 4단계, 5단계. 엄마들 지금 뭐 4단계, 5단계 몰라도 되고요. 이건 생략할게요. 지금 뭐 1, 2, 3학년 엄마들 뭐 의의, 독해, 문법 이거 걱정할 때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했다가 뭐 또 O형 엄마들은 또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문법 독해 이런 거 어떻게 하는데요? 중학교 내신은 어떻게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요. 그건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한 다른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겠고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물으시든지. 이건 뭐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자, 요약합니다. 이걸 보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를 보고 잠수는 적응 과정이라고 불러요. 적응 과정을 1년으로 잡습니다. 1년 중에 첫 6개월을 적응 1단계, 그 다음 6개월 적응 2단계라고 부르는데, 적응 과정의 핵심은 뭔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뭔가 하면, 흘려듣기에서는 자막 없이 DVD를 보게 합니다. 애들이, 어떤 애들은 이미 이런 걸 많이 봐가지고 자막 없으면 막 안 볼락한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 엄마들이 논리적으로 설득하든지 아니면 뭐 잡든지 뭐 하여튼 자막 없이 보게 해야 돼요. 뭐 구슬러든지 용돈을 주든지 뭐 아니면 저한테 데리고 오든지. 제가 이번 2월 달에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 설명회를 했잖아요. 엄마들이 자기들이 설득을 못하니까 저보고 좀 해달래. 그래서 어린이 서점에서 2월 달에 아이들 모아놓고 했는데 아이들 7살짜리부터 해서 막 6학년짜리까지 이렇게 왔어. 올 여름에 가면 하려고. 우리 카페에 가서 계속 제 동태를 살피시면 정 안 된다 이러면 우리 그 교육 공동체에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럼 제가 1년 동안 딱 훈련시켜서 엄마도 훈련 받아야 되고 대신에 저한테 완전히 맡기면 안 돼요.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아이들한테도 제가 코치하고 엄마들도 의무적으로 제 강의를 듣고 이래가지고 1년 동안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은 집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자막 없이 DVD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쉽고 재밌는 걸 골라주는 거. 이 두 가지가 목표고요. 자, 요걸 한 다음에 여기서는 1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집마다 2개월도 좋고 3개월도 좋고 6개월도 좋고 이 자막 없이 DVD를 보는데 재밌어 하고 아이들이 영어가 입에서 막 튀어나오고 이러면 뭐 해요? 집중 듣기를 살짝 추가. 집중 듣기는 영어 소리에 친숙해지고 쉬운 영어책을 읽는 것을 중재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집중 듣기를 처음에는 5분으로 한 뭐 일주일 한 달 하다가 10분. 요 저학년 때는 그렇게 10분, 20분 해도 충분해요. 자, 이게 되면 뭐 몇 달 후에 뭘 해요? 집중 듣기를 했던 책을 오디오를 빼고 읽게 하기. 요 세 가지예요. 이걸 가지고 1년을 한 거예요, 1년. 간단하잖아요. 그 학원 보내면서 모르는 뭐 영어 교재 쳐다보고 막 머리 아프고 뭐 했나 안 했나 하고 저녁마다 밥상 물리고 자들고 단어 안 했다고 때리고 이것보다 훨씬 쉬워요. 해보면. 안 하고 딱 들으면 아이고 저거 내가 하겠나 이런 생각이. 하다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고. 제가 카톡 친구가 1200명 있어요. 내가 초중고등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중고등학교 안 다니까 동창 친구 하나도 없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운동권이 좀 있는데 그 엄마들은 내가 운동권 은퇴하고 나서 이제 다 연락이 끊겼고요. 다 뭐 정치하러 가고 막 이랬어요. 달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는 내가 같이 일하는 동기예요. 그 새천년 민주당의 달서구청장 후보로 나온 머리 허연 후보가 있는데 그 다 바쁘고 저 친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제 카스 친구가 1200명이라니까. 다 누구겠어요? 그렇지. 어디서 계속 제 번호를 저장해가지고 카톡에서 계속 친구 푸시가 올라오죠. 나는 저장 안 해도 올라와.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고 저는 친구 추가 다 해놔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엄마들이 카톡이 온다니까. 힘들 때, 고민될 때. 심지어는 베트남에서도 와요, 카톡. 어떤 막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듣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속 문자고 우리 카페에 들어오고요. 최근에는 뭐 분당이 어떤 엄마가, 분당이 아니고 양평이 어떤 엄마가 제 강의를 미친 듯이 듣고 있어요, 새벽 4시까지. 듣고 나서 새벽 4시에 꼭 댓글을 남겨놓는다. 소감을. 재밌어요. 제 카스 친구가 400명. 제 카스에 보면 강의 일정이나 뭐 제 살아가는 이야기 뭐 이런 거 올려두니까 카스 친구도 하시면 좋고요. 이건 이제 다음 1년인데 이건 지금 엄마들이 몰라도 되니까 책에 다 나와요. 자, 이거 잘 읽어보시고요. 지금까지 해오던 게 잘 되고 있으면 제가 한 말을 오늘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까지 하시는 대로 하고요. 괜히 걱정을 추가하시지 말라는 거죠. 근데 만약 이렇게 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하는 걸 다 정리해야 돼요. 이것저것 하면서 바쁜데 하루 3시간 노출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한 3학년 때, 제가 생각에는 한 3학년? 3, 4, 5학년 또는 4, 5, 6학년 때 다 때려치우고 딱 하루에 3시간 노출하는 거. DVD 보기 하루에 1시간 30분. 한 작품에 1시간 30분 하죠? 좋아하는 DVD가 있으면 그걸 로그 뜨거나 MP3 파일을 추출해서 그걸로 뭐 아침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여행 다닐 때 틀어주죠. 그러면 한 2시간 뭐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집중 듣기 한 10분 해버리죠. 그러면 2시간 반 되거든요. 꼭 3시간 안 해야 되니까. 3시간 하면 막 기절할 것 같은 시간인데, DVD 한번 보고, DVD 봤던 거 또 뭐 소리 듣고 뭐 이러다 보면 짜투리 시간 활용하고 이러면 잠수는 엄마들은, 독한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이도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 안에 제일 집에서 낡은 오디오 기기를 하나 딱 갖다 놓는 거야. 그리고 전업사에서 아저씨 불러가지고 화장실 스위치하고 연결시켜. 그러니까 애가 좋아하는 DVD 소리를 딱 테이프에 녹음해가지고 딱 꽂아놔. 화장실 들어가면서 불 켜면 바로 안에서 영어가 나와. 자, 이러면 애가 하루에 화장실 3번 가면 30분 확보되는 거야. 정말 창의적인 엄마들 많죠. 이게 흘려듣기잖아, 흘려듣기. 화장실 가서 지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요. 만화책을 봐도 되고 뭐. 근데 영어 소리는 귓전을 스쳐 지나가니까 이래가지고 30분 벌잖아요. 주말에 체험학습이나 여행 많이 다니시죠? 그럴 때 또 차에서 틀고. 요즘 좋은 차들은 블루투스 다 되죠. 휴대폰에서 뭐 영어 소리나 녹음하면 차에서 다 알아서 들려주고. 꼭 해야 하는 광복관념을 버리자. 사실은 꼭 해야 돼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언어를 습득하는데 다른 길이 없어요. 노출하는 것밖에. 학습해봐야 뭐 뻔하다니까. 엄마야, 이건 한 달 후에 오픈할 우리 교육공동체 있지. 어딘지 아시겠어요? 신천대로 앞산순환도로, 여기서 오시면 앞산순환도를 타고 오시겠네. 앞산순환도를 끝에 효성타운이 있어요. 효성타운 중앙에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여기 요 건물이 독서실이거든요. 1층짜리 단층 건물. 주차장도 따로 있고 잔디밭도 있고 참 좋아요. 문제는 이게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서 빌려줄지 몰라. 관리 사무소한테는 제가 가서 이야기했어요. 2번이나 갔어. 그리고 이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사실은 마을의 자랑이잖아요. 이런 그죠? 정부 지원을 받는 마을이 생겨서 그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제가 도서관을 만들 거거든요. 영어 도서관, 우리말 도서관, 어린이를 위한 엄마들 책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 오는 아이들에게 제가 랩시스를 갖춰서 잠수의 집중 듣기를 체계적으로 시키고 DVD 보기는 집구석에 가서 하게 하고, 그 대신 엄마들의 정신을 배워요. 정신을. 그 엄마들이 그 강의를 의무적으로 듣는다는 조건으로. 지금 이걸 저 월성동에서 벌써 잠수의 엄마가 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2월달에 그 학부모 설명회 됐는데 잠수의 엄마들이 곳곳에서 몰래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다음 카페 대구모모연구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진짜 궁금한 거니까 카페 질문하셔도 되고, 거기 가면 이미 엄마들이 많은 경험들을 올려놓고 있어요. 수학 공부도 진짜 어려워하던 애들이 막 개과선천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질문하시거나 거기 공개되는 게 쑥스러우신 분들은 저한테 몰래 카톡을 날리시거나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한번 만났는데 혹시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 또 제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인연이 되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가능하면 학습으로 고통받지 않고 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학습을 등한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기주도적으로 아이를 키워서 장기적으로 길게 시간이 흐를수록 공부를 좀 잘하는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벌써 지났는데 아무도 안 가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어쩌든지 부담 갖지 말고 뭐든지 물어보시고요. 그 카페에 질문하든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든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페가 저것들이 뭐 카페를 꼬실락 하지 이런 분들은 유튜브 검색, 유튜브에서 잠수내를 검색하시면 전부 제 강의밖에 안 걸리니까 그렇게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